자, 오늘 만나보실 이슈는요, 전세 대란 분석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매매 그리고 전세값 역대 최고치를 6월달 현재 찍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4억 1,901만 원으로 구성됐는데 201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어떻게 보면 2021년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역대 최고의 그런 가치 상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 평균 전세가 또한 21개월 연속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1년 이내에 지금 현재 11.3%가량이 상승했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가격대의 상승분들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 바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인데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은 6월달 7.8% 감소를 했습니다. 물건이 점점 줄고 있는 과정 속이죠. 그 속에서 전년 대비 52%가량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눈에 띄게 물건들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감소되는 것이 바로 전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2021년 6월 지금 현재 전세 수급 지수가 1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 이상이 구성이 됐었을 때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지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수급 지수는 굉장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의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신규 입주 감소, 입주 물량들의 감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 부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45%가량 감소를 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거의 40~50%의 감소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은 계속 감소하면서 이런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 신축에 대한 가치 상승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작년 7월부터 시작됐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큰 또 전세 가격의 폭등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년 플러스 2년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상한으로 인해서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심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2년 살고 2년 더 거주를 하게 됐었을 때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 나와 있는 전세 가격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세가 재계약될 수 있는 이런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 상한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편법들이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재건축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기 위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거주 2년을 위해서 임차인이 내몰림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이 서울 지역에 본격적인 활성화가 진행된다고 했었을 땐 이주 수요가 충분하게 또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공급의 감소에 큰 영향, 수요 증가와 실거주의 요건으로 인한 공급 감소, 직접적인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순수 전세 비중이 71.9%에서 1년 사이에 66%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세를 납부하고자 반전세라든가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이제 임대 물량들이 변동폭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되는 모습들에 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들이 많은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요. 같은 단지 내에 동일 평형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존 전세 물량과 신규 전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재계약을 면서 이제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규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년 동안의 이런 다양한 전세가의 상승, 폭등했었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많게는 뭐 2, 3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와 기존 전세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서 기존 세입자의 내몰림 현상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를 놨었던 물건,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직접 거주를 하게 됐었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직접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택을 전세 가격을 추후에 올리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서 재건축 단지나 또는 이런 임대사업자가 아닌 물건들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고 나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균 상향 되어 있는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마땅히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았었던 거주의 환경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전세에서 반전세라든가 또는 월세를 내서라도 그 지역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임대시장의 개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반전세라든가 월세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전세,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거주했었을 때 주거비보다 상향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비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상황들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이 서울 지역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주 수요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요. 전세 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매매 수요가 밀려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들이 또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됐었을 때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전세 가격 올라간다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시장을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임차인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지수 상승과 매매지수의 하락인 시기는요.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성황할 수 있는 호황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지수,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 투자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 투자 금액이 적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이고 이런 인기들에 힘입어서 소액 투자의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빠른 투자 금액의 회수가 굉장히 큰 전략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 뭐 2년이든 4년이든 기존 주택들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 금액이 회수되면은 투자 금액과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또 쌓였었던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다른 투자처로서 전환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라든가 융통성 있는 투자의 그런 모습들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후되어 있는 지역의 추후 재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도생, 뭐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아직 피가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이제 가격대가 상승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작업이 지금 현재로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투자가 용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내가 소액이라도 실물 자산에 갭 투자를 해놓는다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현금 가치의 하락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전세 갭 투자를 통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예상 지역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증금액 증가로 인해서 빠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지역들이죠.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투자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나 기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조금 높을 수는 있으나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투자 금액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예상 가능성 있는 지역들에 굉장히 유망한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